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반장 필승 정필승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요 꽤 많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날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겨울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또 추운 건 싫어요. 이상하죠? 그 겨울을 그거 있잖아요. 그 따뜻하게 이 침대 속에서 전기장판 켜고 이렇게 이불 속에 있다가 창문 딱 열어놓으면 얼굴만 이렇게 딱 시원한 그 느낌.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서 항상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무튼 겨울철 이렇게 좀 따뜻해지니까 또 이렇게 또 더욱더 왕성하게 또 활동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연말, 지금 연말이죠. 한 해가 또 얼추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술 약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티들 이런 거 연말 행사 이런 거 많이 스케줄로 잡혀 있잖아요. 그죠? 저도 뭐 좀 잡혀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행복하게 또 한 해를 또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과 항상 또 행복하게 그리고 지인분들과도 또 하하 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금요일에 오면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번 주 시장은 어떠셨어요? 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시장 또 뭐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힘드신 분도 계셨을 거고요. 그죠? 뭐 괜찮았어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애프터마켓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정된 조정이었다라고. 예정된 조정이다. 이유는요? 이유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올해 들어서 정말 미국 증시와 이 커플링을 끼고 있습니다. 커플링. 그러니까 너 가면 나도 가고 우리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자 이런 모습을 올해부터 보여줬고 작년에는 약간 좀 이렇게 외면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외면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플링 끼고 잘 좀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굳이 조정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발 조정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오라클이었죠. 오라클한테 한 대 세게 맞았어요. 그죠? 오라클한테 한 대 세게 맞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또 실적을 또 좋게 보여주고 가이던스도 좋게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또 연고도 이렇게 좀 발라줬는데 갑자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죠? 포드가 이제 전기차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결국에 또 철수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어느 정도 또 조정폭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받고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그거였죠. 주요 이벤트들. 이 이벤트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셧다운이 최장 기간이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발표 못했던 주요 지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겹친 거예요, 겹친 거. 겹쳤다. 그래서 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고용이 현재 둔하다라는 게 이제 나왔고 어제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또 그것도 예상치를 하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조금 얹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그 금리 인하 수혜주죠. 그게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죠? 오늘 테마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PCE 그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또 만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였죠. 그죠? 일본 중앙은행이 어떻게 금리를 얘기할 거냐. 근데 이미 예상은 다 돼 있었어요. 금리 인상할지. 금리 인상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내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그 기조를 이번에 조금 이제 찾을 필요가 있었는데 뭐 상대적으로 내년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조는 딱히 보이지 않아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그 우려가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연말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또 한번 힘차게 또 발돋움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찌됐든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사항을 듣고 말씀하셨죠. 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 부실기업 이거 빨리 퇴출하고 상장 폐지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죠? 맞는 말씀이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상한 기업들 빨리 퇴출해야 된다. 제발 좀 나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요, 여러분. 나가는 것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또 그런 종목들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나간 종목들은 뭐 나가게 하고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한 잣대, 기준, 원칙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규 상장에 대한 그 잣대를 면밀하게 들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CNS처럼 재무가 너무 탄탄한 그런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들어오게끔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을 들어오게 하면 어차피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지는 게 코스닥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 빨리빨리 쳐내고 제발 들어오는 종목들 정말 좋은 종목들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좀 제발 우리나라 좀 정치권에서도 조금 한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경을 쓰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내년에 또 한번 또 잘 또 우리가 하늘 높이 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준비 잘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상승분 반납하고 누워 있다가 기지개 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보시고 매집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내년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이시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또 정필승의 뭡니까? 개고처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종목은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오스코텍 일봉이에요. 일봉입니다. 오스코텍. 자, 이 오스코텍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이번 달 초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였냐면은요. 오스코텍과 아델이 치매 치료죠. 즉 알츠하이머 이 치료제에 대해서 공동 연구 개발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노피 그 회사의 즉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이 있었어요. 그게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그 규모입니다. 상당한 그 기술 이전 계약이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빵 하고 또 올라갔어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됐으니까 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어찌됐든 그건 그거고요. 그런데 어떤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얼마에 사셨어요? 하니까 6만 5천 원에 샀습니다. 비중은요? 하니까 30%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오스코텍을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시가총액이 2조 원이에요. 2조 원. 그리고 본질 가치가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3,000억이 아니고 원. 3,000원입니다. 3,000원. 3,000원이 지금 그쵸? 거의 5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고평가 아니에요? 엄청난 고평가죠. 그죠? 그럼 제가 제 기준에서는 정필승 기준에서는 이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사실 종목. 그죠? 근데 전화는 오셨으니까 그죠? 그분의 얘기를 한번 좀 면밀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요, 결국에 이 파란색 선 있죠? 여기에서 사신 거예요. 여기서 사신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고점이에요? 아니면 저점이에요? 고점이죠. 누가 봐도 고점이죠. 그러면 그분이 여기서 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서 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기서 사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사셨을까요? 자, 주봉입니다. 주봉. 그분은 여기서 사셨어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 2021년도에 사셨다고요. 그러면 이 기간이 무려 4년 반을 참으신 거예요. 엄청나신 거 아닙니까? 정말 박수 쳐드릴 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을 하셨어요. 본전. 손실 안 보시고 4년 반을 버티시다가 결국에 본전 찾고 나가셨습니다. 마땅히 축하해 드려야 될 일이고요. 이 정도로 버티셨다니까요, 정말. 왜? 주가가 갑자기 급하게 빵 뛰었고 쫙 빠지잖아요, 그죠? 여기 장대 음봉 보이시죠? 여기 이 장대 음봉 보이시죠? 주가가 다 나갔어요, 다. 그리고 주가 쭉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시 여기까지 가는 거는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말씀드릴게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천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천운인 줄 아세요? 이거는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었어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저렇게 폭락했다가 다시 이 지점까지 오는 거. 이거는 뭐냐 그러냐면 천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보통 제약바이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으로 빵 하고 끝내는 거 아닌 이상 절대 이걸로 들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딱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시젠이죠. 시젠 지금 어때요? 24,000원과 26,000원 그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거래량도 없이. 그죠? 빈집털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 매집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단기적으로 막 끝낼 거 아닌 이상 질질 끄는 제약바이오를 질질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저는 왜? 저는 이미 공부를요. 예전에 저는 거꾸로 했다고 제가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공부를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상장 폐지되거나 상폐되거나 또는 거래 정지, 즉 관리 종목 지정돼서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되게 어떠한 패턴인지 압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급하게 빵 뛰어오르고 나서 삑 했다가 삑하고 삑 이렇게 돼요. 삑 됩니다. 삑 이게 뭐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거래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정지라고 합니다. 주가를 빵 띄워놓고 빵 했다가 한 번 더 빵 띄워놓고 그다음에 띠 이거 되는 거예요. 띠 되는 거라고요. 띠 되는 거죠. 멈춰버린 거죠. 자, 거래 정지가 왜 되느냐? 왜? 실적이에요, 실적. 물론 기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뭐 횡령, 배임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실적이에요. 실적 부분입니다. 실적. 실적이 안 좋으면요.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대주주가 지분을 통해서 뭐를 합니까? 빚을 생겨요. 즉 빚을 만듭니다. 돈을 받아옵니다. 대주주 지분율 내고 빚 집니다. 그러면 빚이 계속 쌓이면 결국 실적이 또 안 좋죠. 쳇바퀴 도듯이 이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래 정지의 사유가 됩니다. 즉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실적이 정말 안 좋고 막 5년 연속 적자, 4년 연속 적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결국에 그러한 모습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렇게 이건 정말 운이죠. 천운이 운도 겹친 겁니다. 물론 뭐 호재성 그것도 있었겠지만 운도 겹친 거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님께서 정말 잘 버텨주신 것도 한몫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종목을 여기서 사셨다. 첫 번째 공부가 안 됐다. 두 번째 높은 산을 쳐다봤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게 문제였죠. 그거를 4년 반을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그게. 그럼 모르죠. 누가 또 추천을 했는지 모르죠. 첫 번째 너투버가 추천을 했듯이 아니면 두 번째 누가 추천을 했을까요? 친구가 또 추천을 했다가 뭐 그럴 수 있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증권방송의 어떤 전문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는. 왜 그분께서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명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이때 잡으라고 한 거는. 그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본인이 공부를 하시면 저기서 잡는 일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실적을 봤으면 저 종목 하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높은 산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셨기 때문에 저기서 잡으셨는데 그래도 본전 회복하시고 손실 없이 나온 거는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자, 연봉. 그분은 여기서 잡으셨거든요. 여기서 잡으셨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때 거래량 가장 많이 터졌을 때 이때 단봉. 그죠? 여기 거래량 보세요. 그다음에 한 여기랑 해볼까요? 여기 거래량 보세요. 여기 거래량.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너 뭐야? 이거예요. 왜? 거래량이 없어요. 여기에 비하면 얘보다 얘가 작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빵 올라가죠. 그죠? 우와 하면서 올라간다고요. 이게 뭐예요? 주가가 갑자기 기간은 짧게 해서 급하게 올라간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급하게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급하게 밀어버린다고요. 거래량이 없어요. 얘보다 작잖아요. 얘보다 얘가 더 크고. 그죠? 얘가 더 크잖아요. 거래량이. 근데 주가는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갔어. 거래량도 없는데 별로. 이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끌어올린 거죠. 그죠? 당한 거예요, 사실. 이때. 그러고 나서 쭉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급하게 올라간 만큼 급하게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유불급, 높은 산은 쳐다보지 말라라고 걔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죠? 드리는 바예요. 자, 그러면 오스코텍 너 뭐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좀 봤어요. 자, 대주주 지분율이 12.67%고요. 자, 그 다음에 5% 이상 주주가요.
9.79입니다. 그럼 이걸 더하면 대충 한 22% 되잖아요. 그죠? 22%. 자, 그러면 78%는 누군데? 라는 거예요. 누군데? 이 누구예요, 누구? 이거 개인이에요, 개인. 이 개인이에요. 개인이 이 78%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주주 지분율은 2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최소. 아, 그러면 아니 정필승 파트너님 삼성전자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아니 삼성전자랑 비교할 게 아니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그 시총 1위 기업인데 그리고 현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습니까? 어떻게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합니까? 라고 하겠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20%라는 이거는요, 여러분. 더 타이트하게 누구를 겨냥하냐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있죠.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의 이 대주주 지분율 20%를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안 좋으면요. 이 지분을 담보로 해서 빚이 생긴다니까요. 빚이 많으면요. 안 되죠. 그죠? 펀더멘탈 완전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율은 실적 안 좋은 종목일수록 더 타이트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 타이트하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미 대주주 지분율에서 탈락이죠. 탈락입니다. 하지만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봤어요. 자, 안정성 비율입니다. 안정성 비율. 자, 안정성 비율인데 안정성 비율이 434. 여기서 보시면 유동 비율이 434, 당좌 비율이 428, 그리고 뭡니까? 부채 비율이 25%, 그리고 뭡니까? 유보율이 524%입니다. 그죠? 이거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부채 비율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필승 파트너님, 유보율은 1000% 이상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거죠. 그죠? 맞아요. 맞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릴게요. 어떤 팁이냐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부채 비율이 150% 미만이라는 그 조건하에 유보율은 7배 수준이 되면 돼요. 즉 7배 이상이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부채 비율이 100%예요. 100%예요. 자, 그러면 유보율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700%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부채 비율은 150% 미만, 그다음에 뭡니까? 유보율은 1000% 이상, 이거는 좀 타이트하게,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팁을 드리자면, 자,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서 150% 미만이라는 그 조건 하에 부채 비율이 100%예요. 그러면 유보율은 700% 이상이 되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자, 빨리 필기 메모하십시오. 메모하시고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열려서 보겠죠, 그죠? 조금 더 재물을 열어서 볼 거 아닙니까? 조금 편안하게 여유 있게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이 거의 80%입니다. 80%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UDT 체력이라 그랬잖아요. UDT 체력. 그만큼 체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성 비율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흠잡을 게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필승 파트너님 열을 내십니까? 라는 거잖아요. 열 낼만 하죠. 자, 보십시오. 이게 재무예요. 손익계산서. 자, 보십시오. 매출액. 어때요? 적자. 3년 연속 적자에 올해도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 3분기 적자, 4분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4분기 아직 안 나왔는데 4분기에 지금 예측, 추정치 영업이익이 110억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고요. 그거의 일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3년 연속 적자면 그분 아까 전에 언제 잡았다 그랬어요? 2021년도에 잡았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 전에도 적자였어요. 그러면 이건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라고요. 자, 부채별 유보율 아까 봤죠? 자, EPS 얼마입니까? 한 주에 얼마나 벌어드립니까? 라는 거죠. 저 마이너스인데요? 저 마이너스예요. 저 이번에 23원 봅니다. 저 한 주에 23원 봅니다. 저 이번에 235원 봅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저 본질 가치가 3,000원입니다. 라는 거죠. 3,000원. 퍼가 어떻게 됩니까? 저 2022년은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2023년도도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1000배입니다. 1000배. 퍼가 1000배입니다. 여러분, 1000배가 이게 말이 1000배지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평가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230배예요, 지금 추정치가. 엄청나게 고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PBR은 어떤데? PBR 저 지금 16배입니다. 그러죠? 지금 본질 가치가 3,000원인데 지금 5만 원이면 그죠? 한 15배? 16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높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이건 뭐다?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고평가. 펀더멘탈, 즉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인 거예요. 너무 고평가. 자, 그러면 정필승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요? 어떤 걸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저한테 이제 여쭤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한 배가 무조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평가, 바닥에 있는 거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게 0.25를 뭐 0.5로 이렇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0.25 법칙.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평가는 저는 한 4배 정도 수준이 고평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붙어서 성장에다가 프리미엄 붙고 해서 한 3배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평가 때는 한 4배, 3.5에서 4배 정도 수준이면 그때는 고평가니까 놔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 4배 수준이 고평가다라는 건데 이거는 16배예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엄청난 고평가예요. 엄청난 고평가. 엄청난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펀더멘탈이 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오스코텍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 또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야, 기술이전 계약을 했다고 무려 1조 4천억이라고. 야, 이거 뭐 더 날아가겠구만. 하고 이때 들어가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분들 이제 어떡합니까? 그죠? 왜? 급하게 올라갔죠. 이 각도 보세요, 각도. 이 각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 각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때 전화 오실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떡합니까? 제가 너무 6만 5천 원에 잡았습니다. 어떡하죠? 라고 또 전화 오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시면 이런 종목 잡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높은 종목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높은 산은 아예 그냥 보지도 마세요. 이해되시죠? 그냥 보지도 마세요. 예. 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적 안 좋은 거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오스코텍 이러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죠. 이래서는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서 제가 2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이미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이에요. 자, 뭐냐면 인트로메딕이에요. 인트로메딕. 자, 인트로메딕이요. 이렇게 해서 주가가 빵 하고 빵 올라갔다가 빵 뺐다, 그죠? B 거래 정지, 지금 거래 정지. B 됐죠? B 됐어요, 그죠? B 됐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급하게 올려놓고 다시 한번 반등 주고 그리고 나서 B인다고. 이걸 보통 언제 얘기하냐면요. 금요일 있죠, 금요일 오후 한 4시 한 반에서 한 6시 사이? 이때 공시네요. 뭐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게 지금 관리 종목 지정됐고 뭐 상장 폐지의 요건에 뭐 부합이 돼서 사유가 발생이 돼서 이거 거래 정지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주권 거래 매매 정지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대. 그러면 여기에 샀던 사람들 어떻게 되냐고? 안 되죠. 그죠? 여기에 샀던 분들 어떻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실적 좀 보고 제발 높은 거 사지 마세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2022년도 초에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반을 지금 현재 거래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아직까지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거래 정지 상태로. 자, 그러면 봤더니 대주주 지분율이 9%입니다. 9.81. 예. 그래. 뭐 너 반올림해서 그래 한 10%까지 뭐 인정해 줄게. 그러면 10%면 90%는 누가 들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개인 투자자들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90%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봐봐요. 매출액을. 자, 2022년도 초죠. 그러면 2022년도 초에 거래 정지니까 이미 얘는 필요 없어. 얘가 기준이 얘가. 이거는 거래 정지 이후에 나온 거니까 얘 보지 마시고요. 이걸 봐야죠. 그죠? 이건 거래 정지 이후니까. 자, 그러면 적자 아니에요? 더 들여다보면 더 적자예요, 더. 적자예요, 적자. 거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채 비율, 유보율 보세요. 유보율이 43%인데 갑자기 976이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본인 대주주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시비전환사채나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빚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유보를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면 보면 야 회사 괜찮은데? 현금 좋은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35로. 왜? 실적이 안 좋잖아요. 빚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얼만데? 라고 봤더니 저 300원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면 이때 기준이니까 그죠? 저 1,000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1,000원. 1,000원이 8,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PBR로 몇 배입니까? 8배죠. 그러니까 이미 애시당초부터 이건 하면 안 되는 종목인데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90%가. 예. 제가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산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자, 더. 시큐레터. 이거 정말 제가 이거 만들면서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많이 화가 났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이건 제가 조금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023년도. 자, 23년도 8월에 상장을 한 회사예요. 8월에 상장했어요. 거래정지 B 언제 됐어요? 24년도 4월에 거래정지가 됐어요. 그러면 8개월이에요. 8개월. 여러분 2023년도 8월에 상장한 회사인데 2024년도 4월에 거래정지가 됐다고요. 8개월 동안 거래가 됐어요. 이거 작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 천지에 8개월만 거래하고 나서 거래 정지되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예?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작정하고 신규 상장으로 한 거 아니에요? 작정하고? 작정했죠, 이거는. 자, 보세요. 이 주가가 38,800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빠졌죠. 거래량 보세요. 여기에만 있잖아요. 여기에만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작정한 거죠, 이거 작정. 이거는 그냥 아예 면밀히 그냥 다 그냥 들어가가지고 다 뭐 컴퓨터랑 다 열어보고 막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정말 화가 나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죠. 상장 폐지 이상한 부실 기업들 다 상폐시키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똑같다고요. 이런 종목 하면 안 되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감히 어떻게 이거를 8개월을 하겠다고 이걸 상장을 시킵니까?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지금 다 어디 있는? 다 여기 있지, 여기.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필요한 거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봤습니다. 30%의 대주주. 괜찮아요. 그럼 70%가 지금 저기 있네, 그죠? 70%가 지금 저기 있잖아요. 자, 언제 상장했어요? 2023년도 8월에 상장했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기준이네, 얘가. 그죠? 이거는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뭐 거래 정지됐고, 그죠? 상장을 할 때, IPO 기업 공개를 했을 때 얘가 기준이었을 거 아니에요. 2022년 이게. 그죠? 한번 봤어요. 어때요? 매출액이 12억, 19억, 20억. 이거 동네에 정말 잘 되는 식당 같은 데 가면 나오는 매출액이에요. 정말 잘 되는데. 그러면 그냥 그 식당을 신규 상장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예. 그러면 영업이익이 어때요? 마이너스 17억, 마이너스 32억, 마이너스 58억. 점점 영업 손실이 점점 커지죠. 커지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2023년도 8월에 상장을 했으면 이게 기준이었다면 얘는 뭐예요? 상장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장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말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저 말고도 뭐 여러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약간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이게 돼버린 거예요. 저희는 올바른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정상적인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장은 저희같이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비정상적인 거고 맨날 막 적자 얘기하고 막 빠바방 증거금 100%짜리 막 이런 거 빠바방 올라가는 거 그런 것만 말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정상적인 거죠. 예? 저희가 정상적인 거죠. 저희가 열사 아닙니까? 열사? 저희 열사죠. 그죠? 나와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정상적인 거 하십시오. 저희가 열사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런 전문가들은 따분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나보십시오. 10년이 지나고 5년 한번 지나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남이 벌어다 주는 돈 쉽게 아무거나 아니에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깡통 차보면 알아요, 그거를. 한번 차보면 아, 이게 진짜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정상적인 거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거악 취미다. 취미, 거악 취미. 취미가 있는데 악한 거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악한 것은 버리고 아름다운 것만 취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풀어서 여러분들 취미 가지십시오. 어떤 취미요? 악한 걸 제거하는 취미. 즉 여러분들의 포트라든지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이상한 종목들 하지 마시고 정상적이고 이쁜 종목만 넣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필승의 시공대본법. 자, 이 종목, 이 기업 하지 마라. 신규 상장주, 기술 특례 상장 최소 2년은 뭡니까? 쳐다도 보면 안 된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3년 연속 적자 기업,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발로 툭 차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적자 기업 절대로 여러분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3년 연속 적자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이 기업 사도 될까? 지긋지긋하죠? 지겹죠? 아니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하겠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어떻습니까? 흑자여야 한다. 매출은 외형, 영업이익은 실력이다. 자, 그 다음에 안정성 지표에서 재무체력 5종 체크라고 해서 당좌 비율 200% 이상이 돼야 되고 유동부채 비율보다 더 커야 된다. 이자 보상 비율은 3배 이상이 좋더라. 자기 자본 비율은 50% 이상이 좋더라. 부채 비율은 150% 미만이 좋더라. 유보율은 1000% 이상이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은 캐스팅 평가다. BPS, EPS, PBR, PER 이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본질 가치다. 본질 가치에 회복해 둔다. 그래서 우리는 원석이를 보석이로 보석이를 슈퍼스타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정필승의 0.25 법칙. 0.25 법칙, 즉 0.25를 0.5로, 0.5를 0.75로, 0.75는 1로, 1은 1.25로 쭉쭉쭉쭉 해서 한 3배 정도까지만 하시고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공간을 나눠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이제 전반전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아래에 보시면 QR코드가 뜹니다. 그죠? 그래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춰주시면 그 M밴드, 제 M밴드 공부방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요. 뭐 다양한 자료들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너무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가입을 좀 해주시고 또 참고 자료 또 보시고요. 종목에 대한 부분도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또 후반전 한번 또 힘차게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세, 설계, 공감, 매매 뭐요? 그렇죠. 시공 뭐요? 대본법. 다시 한 번 더. 시공 뭐요? 대본법. 그죠? 시공대본법. 좋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뭐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하다고요. 중요합니다. 그게 중기든 장기든 단기든 간에 어찌됐든 그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하셨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고조장단법. 자, 고조장단법은 뭐예요? 뭡니까? 저가에 사서 뭐예요? 고가에 팔아라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기간이 장이에요, 장. 길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그죠? 거래량이 없어. 없는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봉의 아래, 이 하단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량 테스트를 하고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이 정도의 거래량을 이 위에 상방에서 시세 분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고저장단법이에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기간이 뭡니까? 길 수밖에 없어요. 길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중고장단법. 자, 중고장단법이라는 건 뭐냐? 자, 기준봉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중심가에서 머무는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물량을 이 고가에서 딱 시세 분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중심가에서 사가지고 고가에 팔아라라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중심가에 머무는 거는 결국에 매수 매도의 어떤 힘의 차이에서 매수 우위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매수가 우위 하다가 들어 올린다고요. 이해되시죠? 최근에 뭐 이런 그 개별 종목 장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또 티가 났습니다. 더 많이. 그러니까 중심가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들어 올리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중고장단법 말씀드리고요.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고저장단을 더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중심에 샀어. 1차적으로. 샀어요. 근데 주가가 빠져. 괜찮아요. 분할로 매수하세요. 어디를 손절로 두고 이 저가를 손절로 두고 계속 담아가세요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금 중고 장단법이라든지 고저 장단법은요. 스윙, 단기 매매 또는 스윙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절가를 잡고 시작해야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매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매수 이거잖아요. 매수, 그죠? 분할 매수, 이게 분할 매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거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장기로 끌고 가려고 이런 어떤 종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손절가를 무조건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드림 CIS입니다. 제가 주봉을 가지고 왔고요. 본질 가치가 3,500원입니다. 자, 3,500원.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한 배고 5,250원이 뭡니까? 1.5배고 7,000원이 뭡니까? 두 배요, 두 배. 두 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쭉 빠지죠. 빠졌다가 여기로 다시 올라오면 여기를 치죠. 그다음에 다시 올라왔을 때도 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5,250원을 뚫어서 결국에 7,000원까지 갑니다. 그게 이러한 형태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나눠놓으면 이 정도의 공간이 보인다라고 해서 계속 상방이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공간이 보인다라는 거죠. 상방이 열려있다. 그래서 자, 일봉입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그 이러한 스몰캡들은 이걸 가지고 막 중장기로 끌고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됐든 빨리 승부를 보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즉 기준봉이 발생을 했을 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고저장단법이 좀 섞여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중간에 샀어. 근데 밀잖아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죠. 그런데 밀잖아요. 그럼 더 샀어요.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두고? 그렇지, 여기 이 저가를 기준으로 두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시세 분출해서 여기를 딱 찍죠. 그죠? 여기를 딱 찍었잖아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고장단법이랑 고저장단법이랑 합친 거예요. 쉽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치잖아요. 그죠? 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기준봉 발생을 했어요. 기준봉 발생했어요. 기준봉 발생하면 그때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제가 중심가에 사라 그랬잖아요. 중심가 샀죠, 여기서. 근데 더 안 밀었단 말이에요. 더 안 밀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에 시세 분출을 하죠. 그럼 며칠이에요? 1, 2, 3, 4, 4일, 5일. 그죠? 그러니까 단기간이라는 거예요. 짧다라는 거예요. 중심까지 사고 더 밀면 나는 여기까지 받아줄 준비를 하는 거죠, 사실. 그죠? 근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에 이 고점을 깨죠. 깨면서 7,000원, 7,030원까지 갔고요. 오늘은 더 올라갔습니다. 물론 밀렸지만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 정도의 공간만 한단 말이에요. 요 정도가. 이해되시죠? 요 정도의 공간만 한다고요. 요 정도. 이게 단기 매매예요. 단기 매매는 크게 여러분 단기 스윙, 단기 매매 뭐 이런 거는
크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 자 지오소프트 주봉이에요. 본질 가치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게 10,000원이 이게 한 배잖아요. 그럼 이건 0.75배예요. 0.75배. 그죠? 0.75배. 그죠? 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는데 여기 7,500원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원에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죠? 그럼 여기도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뭐냐? 끼다. 이러한 형태를 많이 보여준다. 즉 이게 이러한 패턴을 많이 형성을 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이 종목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봤어요. 일봉을. 자, 봤어요. 자, 거래량 없죠? 거래량 없이 쭉 빠지잖아요. 이제 거래량 없이 쭉 빠지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또 기준봉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이미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보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께 좀 더 편안하게 말씀드리려고 기준봉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준봉이 들어왔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중심가에 사라 그랬잖아요, 중심가에서. 중심가에 샀어요. 여기 갔어요. 그래서 뭡니까? 직전 고점 뚫었죠? 뚫었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계획은 돼 있었죠. 여기서 밀면 더 사고 해서 여기 저점을, 이 저가를 딱 손절가로 두고 여기를 이렇게 빠지면 바로 손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까지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고 샀는데 그리고 와서 바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 이게 바로 뭐다? 중고 장단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 장단법. 자, 그다음에 이거예요. 나노팀. 제가 나노팀 12월 16일 화요일 너튜브 무료 방송에서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주세요. 나노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또 드렸습니다. 나노팀. 나노팀 오늘 상한가 갔죠? 오늘 상한가 갔어요. 어제도 들어올렸고 오늘은 더 들어올려서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없어. 그죠? 거래량이 없는데 없죠? 그리고 나서 기준봉이 발생이 됐죠. 그죠? 기준봉이 발생이 됐어요. 어때요? 어때요, 이거? 이게 여러분 이게 30%짜리 기준봉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너튜브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30%니까 이 중심가까지는 무조건 눌러줘야지 이게 정상이다 그랬어요. 바로 뜨면은 비정상이다. 눌러줘야 된다. 누르는 게 정상이다 그랬어요. 누를 때 사세요 그랬어요. 그럼 언제요? 이때 한번 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때 샀는데 이게 들어올리면서 직전에 이게 30% 상한가니까 여기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만 먹는다고, 이만큼만 수익 실현한다고요. 이게 몇 프로인데 이게 10%에서 14%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수익률이요. 이틀, 하나, 둘, 이틀 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심가. 이게 뭐예요? 이게 중고장단법이에요. 중고장단법. 당연히 저 또한 여기서 사고 빠지면 더 사고 했죠. 여기 손절가 잡아놓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면 더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만큼을 상방에다 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겠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빨리 올라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이 짧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JW 신약 일봉에서 12월 16일 무료 방송. 야, 이거 보세요. 째려보는 거 보십시오. 이거 째려보는 거 보이세요? 째려보죠. 어딜 째려봐요? 이 기준봉이 이 중심을 째려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너튜브 무료 방송에서 이 현재 줄을 끊습니다. 이 줄을 끊는 걸 이렇게 지금 눈빛이 저래요. 강렬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눈이 막 빨개가지고 그죠? 여기 중심을 딱 긋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또한 상한가 갔다가 좀 밀어버렸지만 26%짜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절반까지 눌러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드렸던 겁니다.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올라갔어요. 조정 주고 또 올라갔어요. 그것도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준봉 발생했어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거든요. 이날 말씀드려서 얘는 이 중심가까지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앞쪽에 생겼던 기준봉이 이 중심과 여기 중심의 이 시세가 뭡니까? 겹친다. 겹친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여기 지지하는 거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가에 사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이세요? 중심가가 얼마예요? 1,696원입니다. 기억하세요? 얼마? 1,696원. 자, 기준봉. 저가가 얼마예요? 1,696원이죠.
1696원이죠. 맞춰놨죠, 그죠? 그래서 제가 걸어놓죠. 저는 여기서 매수를 걸어놔요. 중심가에 항상. 저는 무조건 모든 매매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하고 끝낼 것들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건 투자가 아니고 트레이딩이니까 저는 여기에 딱 매수를 걸어놔요. 여기서 호가, 두 호가, 세 호가 이상으로 높여서 걸어놔요. 그럼 그때 사지겠죠, 그죠? 사지겠죠. 그래놓고 그냥 이건 뭐예요? 그냥 이게 당일 끝인 거예요. 어떻게? 직전 여기 이 고점까지만 매도를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이상은 제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제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이 위에 거는 필요 없어요. 저는 어차피 딱 여기만큼이에요. 여기만큼. 이것만 해도 여러분 14%, 13%예요. 예. 하루 만에 그냥 그날 사서 그날 13, 14. 이거를 여러분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은요 사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 연출님 그 세력분들께서 정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이 세력분들이 이렇게 들어 올려주신 거죠. 고맙게. 저는 알고 있었고 중심가에 샀던 거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그 유진로봇 일봉을 12월 9일 화요일 애프터마켓 종목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요. 이 기준봉의 저가의 위로 이 품 안에 들어왔다. 이 기준봉 품 안으로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던 게 바로 여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언제 말씀드렸냐면 이날 말씀드렸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상방이 열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전에 여기 이 고점 여기를 보고 이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보시면 자, 기준봉이 들어왔죠, 그죠? 기준봉이 들어왔어요. 자, 왜 제가 여기를 얘기를 했냐면 여기를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거 보이세요? 여기 네모를 딱 하고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던 이 고가 여기와 그다음에 기준봉의 이 저가 이 점선 파란색 점선 보이시죠? 여기가 뭐다 겹쳐요. 시세가 겹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를 지지하거나 여기를 뚫어줘야지 그게 좋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냐?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여기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면 됐죠. 근데 저는 더 확실해야 돼요. 뭐가 더 확실해야 되냐면 여러분 분명히 여기가 저항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가?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 이 지금 조명 비친 거 있죠. 여기도 세력이 들어온 건데 여기에 이 중심가와 여기에 중심가 있죠. 기준봉의 중심가.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저기가 정말 저항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날이에요. 이날 여기를 뚫어 올렸어요. 중심가를. 그래서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진로봇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이 고가 라인까지 갔잖아요. 그죠? 이만큼의 상방 제가 열려있다 그랬는데 갔어요. 여러분. 갔다니까요?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내동매매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게 트레이딩이에요. 투자는 계속 매집해 나가는 거고.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래에 보시면 제 QR코드가 뜰 겁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많이들 좀 가입해 주시라고.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그죠? 많이들 좀 가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가져다 대시고 링크 뜨니까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제 M밴드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요. 많은 또 참고 자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샵 3772 하시면 그리고 거기다가 정필승 문자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밴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가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또 내일 주말입니다. 그죠? 주말 또 행복하게 가족 여러분들과 행복한 또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